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구도. 다니사와 지아키의 아들인 노리타카는 40대 중반의 장년이었다. 초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국도를 바라보면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잡화점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이 아닌가 한 남성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안면에 있는 홋카이도 장인 다카노 고사쿠였다. 노리타키 씨, 야마모토 허세님이 오셨습니다. 노리타카는 다카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예? 하고 반문했을 때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신이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 어서 오십시오. 노리타카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노리타카시군요.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아키 씨는 계십니까? 실은 이 앞에 개인회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마중한다고 기뻐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잠시 뒤에 만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장사는 잘 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리타카는 어머니 지아키와 함께 이 잡화점과 드라이브인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을 다 쏟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노리타카는 잡화점을 이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수의사를 목표로 도카치에 있는 농업고등학교 축산과에서 공부했는데 가슴 막염에 걸리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변경해 교원 면허를 따서 초등학교 교단에 섰다. 그런데 잡화점을 하던 아버지가 신장병으로 쓰러졌다. 본의 아니게 자신이 가게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수의사의 꿈이 깨진 분함과 비애를 밤마다 술로 달랬다. 결국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했다. 경제적으로 공공하지 않아도 정신이 충족되지 않으면 호는 기아에 시달린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그 무렵 노리타카는 오비히로에 있는 형의 권유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회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뒤따라 신심을 시작했다. 1960년이었다. 창가학회에 입회한 어머니 지아키는 아들 노리타카보다 더욱 진지하게 신심에 힘썼다. 아키타현 태생인 지아키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홋카이도로 건너왔다. 오타루, 하코다테, 사포로 등을 전전했다. 13살 때 부모님과 생이별을 한 지아키는 기타미에 사는 친척집에 몸을 의탁했다. 애정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과는 인연이 없는 청춘 시절이었다고 해도 좋았다. 18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병약했다. 간장, 신장, 심장 등을 앓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생활비 대부분이 병원비로 사라졌다. 가게는 언제나 쪼들렸다. 내 인생은 어째서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걸까? 그런 의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초원 위로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개가 있으면 모두 버리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더욱이 기둥으로 의지하던 아들 노리타카가 알코올 의존증이 되고 말았다. 지아키의 마음은 날마다 아문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만나게 되었다. 반드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그 이야기에 지아키는 신심의 모든 것을 걸어보자고 결심했다. 열심히 창제했다. 세이쿄 신문에 실리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를 탐닉하듯 읽고 홍교에도 도전했다. 67시간을 걸어가서 불법 대화를 하고 동지를 격려했다. 신심을 시작하자 가업인 잡화점에 손님이 줄었다. 학회에 대한 편견이 낳은 유언별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게에 오지 않게 되었다. 난이다. 어서 말씀 그대로이다. 오히려 토지가 불타올랐다. 지아키는 날마다 마음속으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지겠습니다. 부디 안심해 주십시오. 사제의 길은 자신의 흉중에 있다. 지아키는 드디어 50세대가 넘는 혼교를 달성한다. 또 지아키는 학회원을 만나면 언제나 이렇게 격려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반드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괴로운 날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리 없습니다.
1971년 단이사와 가족이 운영하는 자파점 앞길이 정비되어 시베스에서 구시로에 이르는 국도 272호선으로 전면 개통되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가게 손님이 늘었다. 그 이듬해 자파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국도변에 드라이브인을 열었다. 지아키가 그 가게를 도맡아 꾸려가게 되었다. 지아키의 남편은 1976년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자녀는 막내 노리타카 외에 셋이 더 있는데 각자 도토에서 교육계와 건축업계 등에서 활약했다. 가게 두 곳의 수입으로 지아키와 노리타카의 생활은 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리타카는 인구가 적은 이런 지역에서 이대로 장사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었다. 가게를 이을 결심조차 굳히지 못하고 있었다. 자파점인 다니사와 상점을 찾은 야마모토 시니치는 노리타카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이렇게 말했다. 인구가 적은 베스카이에서 상점을 운영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힘은 무한합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근원의 힘이 신심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내 인생이 있다고 마음을 정하고 창제하면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네치는 노리타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부디 이곳 가미슌 베스의 베스카이의 대장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 노리타카는 결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때 노리타카는 마음에 맺힌 고민이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신이치는 다니사와 가족이 베스카이의 벗을 위해서도 반드시 활로를 열어 지역의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기를 바랐다. 노리타카는 뜻을 정한 듯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야마모토 선생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다며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원하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지요. 노리타카는 시니치를 자담회 등의 회합 장소로 제공하는 2층으로 안내했다. 불단 앞에는 보라색 새 방석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쓰실 테니까 라며 만든 방석입니다. 연로한 어머니가 침침한 눈을 깜빡거리며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으리라. 시니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니치가 노리타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함께 제목 3창을 합시다. 진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방석을 쓰겠습니다. 신이치는 감사함을 담아 다니사와 집안의 번영을 바라며 제목을 불렀다. 지아키는 신이치를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방에 다다미도 새로 갈고 찻잔등도 준비했다고 한다. 지아키는 신이치를 만난 적도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신심의 스승인 신이치가 있었다. 더욱더 야마모토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되고 싶다고 자주 말하면서 날마다 진지하게 창제를 거듭했다. 그리고 오늘도 제자답게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라고 마음속 스승에게 가슴을 활짝 펴고 보고할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노력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만약 기심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어서 383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기심 속에 스승도 엄연히 있어야만 불법이다. 강한 사제의 유대는 물리적인 거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기심에 스승이 상주해야만 최강의 유대로 연결된 제자이고 거기에 사제의 불의의 대도가 있다. 신이치는 지아키의 진심을 느끼며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노리타카가 2층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건물이 드라이브인입니다. 모두 어머니가 도맡아 다부지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어머니와는 나중에 기념 촬영을 할 테니 여기서는 둘이서 사진을 찍읍시다. 아니, 저, 죄송합니다. 노리타카가 주저한 이유는 신이치는 양복에 넥타이를 맸는데 자신은 넥타이도 매지 않아 죄송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동행한 세이쿄 신문 사진 기자가 셔터를 눌렀다. 건강하십시오. 또 만납시다. 신이치는 서둘러 지아키를 비롯해 회원들이 기다리는 니시슌 베스의 개인 회관으로 갔다. 노리타카는 꿈을 꾸는 듯했다.
개인회관에 도착한 신이치는 노리타카의 어머니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전통 의상 차림의 늠름한 노부인이 손을 들었다. 예, 접니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시지요? 저는 선생님과 만날 이날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점점 눈물이 글썽였다. 시니치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댁에 들렀다 왔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방석에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부르고 왔습니다. 찻잔도 감사합니다.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77입니다. 아직 젊으십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언제까지나 젊디 젊게 드라이브인의 얼굴인 예쁜 여점원이기 바랍니다. 지아키가 어머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청정한 구도심으로 윤택해진 비옥한 생명에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가득 열린다. 시니치가 원고지에 시를 적어 증정했다. 자, 기원하여 가미슌 베스의 장자가 되어라. 다니사와 가족이 지역에서 신앙의 실증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시니치의 열망이 담긴 시였다. 시니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니사와 지아키와 기념 촬영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창제하고 출발 전에도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그때 시니치는 노리타카 어머니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지아키를 옆으로 불렀다. 지아키는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감개에 젖어 말했다. 신심 덕분에 학회와 야마모토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지금은 과분할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는 환희를 불러 일깨우고 행복 경외로 자신을 드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지아키의 집에서는 그날 저녁 지아키와 아들 노리타카 부부는 시니치에게서 받은 시를 보면서 결의를 다졌다. 장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노리타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반드시 장자가 되겠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가게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리타카는 맹세했다. 분주히 일하고 열심히 기원하면서 지혜를 짜내 독창적인 토산품 개발에 몰두했다. 베스카이 백호떡, 베스카이 우유과자, 베스카이 백호과자 등 수십 가지 신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상품이 크게 성공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호텔, 공항 그리고 백화점 등에도 판로를 넓혔다. 또 드라이브인 건물도 39.7제곱미터에서 694.2제곱미터로 증축했다. 게다가 2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토산품 제조 공장 그리고 250명을 수용하는 식당도 만들었다. 문자 그대로 가미슌 베스의 베스카이의 장자가 되었다. 다니사와 지아키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까지 가게에서 손님을 맞았다. 신이치와 약속한 대로 언제까지나 가게의 얼굴인 예쁜 여점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1991년 대만족 속에서 89살 11개월의 생애를 마감했다. 맹세, 결의야말로 소원을 이루는 씨앗이다. 격려는 마음의 대지를 일구고 심전에 그 씨앗을 심는 작업이다. 차를 타고 니시슌 베스의 개인 회관을 출발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1시간 뒤인 오후 4시 11년 만에 구시로 회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비행기 시간에 맞춰 최대한 낼 수 있는 시간까지 구시로 동지와 함께 창제하고 대화하며 격려했다. 밤이 되어 사포로의 홋카이도 문화회관에 돌아온 시니치는 이튿날 17일에는 다시 아스타의 도다 기념 묘지 공원으로 갔다. 아스타에서 머무르는 동안 제1회 홋카이도 합창제에 참석하고 홋카이도 여자부 교학대학교생과 기념 촬영 등도 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회원의 가정 방문에 힘을 쏟았다. 아스타무라이 모라이,
이시카리스초의 회원댁에도 찾아가 간담하고 지도했다. 한편 미네코는 17일에 도다 조세이와 동급생이었다는 노 부인을 만나 격려하고 아스타 제1대 블럭과 아스타 제3대 블럭의 부인부 총회에 들어갔다. 20일 두 사람은 사포로 소카 유치원을 방문한 뒤 활동 무대를 하코다테로 옮겼다. 하코다테 문화회관에서 열린 개관 5주년 기념 근행회, 하코다테 광포 25주년 기념 근행회, 그리고 하코다테 연수 도량에서 열린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촌각을 아껴 회원댁을 방문하고 간담을 나눴다. 시니치 일행은 빡빡한 일정의 긴 여정을 마치고 6월 23일 저녁 도쿄의 땅을 밟았다. 이번 홋카이도 지도는 장장 16일 동안 홋카이도를 동서로 횡단한 온 힘을 다한 격려 행이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사람이 약 5천 명, 총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만나고 격려했다. 이 무렵 종무는 젊은 승려들이 앞장서서 승복의 권위를 내세우며 각 사찰에서 정도를 벗어난 학계 비판을 일삼았다.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의 대원에 힘쓰며 살아가는 불자를 대성인의 말제라는 승려가 괴롭혔다. 신이치는 세상이 이처럼 악영무도한 탁세라고 한다면 전 동지의 흉중에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불꽃을 불태우게 하자고 다짐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투쟁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수록 창과 정의의 투혼이 새빨갛게 강하게 맹렬하게 불타오른다. 그 사람이 광포 서원의 용자이다. 감사합니다.